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희수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줄 반가운 소식들 오늘도 정성껏 준비했는데요. 전국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작은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신나게 출발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인심까지 좋아서 충남의 금수강산이라고 불리는 고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삼이 유명한 금산인데요. 요즘 이곳에 가면 늦여름 더위를 단숨에 날려줄 맛과 멋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유자적 여행 충분해요. 유유히 흘러가는 금강 위로 출렁출렁 흔들리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금산의 또 다른 매력을 하늘 위에서 느껴보고요. 건강과 생명의 상징 인삼으로 꽃다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금산에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건강과 생명의 고장 금산에 왔는데요. 아찔하면서도 이색적인 코스로 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볼까 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함께 가시죠. 이곳은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의 푸른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와, 진짜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아름답죠? 네, 저 금산 처음 와보는데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데요? 그렇군요. 이곳은요, 금강 상류에 해당되고요. 산 좋고 물 좋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도 아름답지만은요, 더 멋지게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얼령산 출렁다리에 올라가시면 다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금산 월영산과 부엉산 사이에 놓인 출렁다리, 이름하여 월영산 출렁다리라고 부릅니다. 45m 높이에 275m 길이로 2022년 개통되자마자 금산의 새로운 명소가 됐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기 위해선 거대한 안봉으로 이루어진 월영산부터 올라야 하는데요. 가파른 계단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출렁다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 지금 이제 눈앞에 있어요. 출렁다리. 예. 오, 생각보다 높은데요? 초반보다 좀 아찔한데요? 산과 산 사이 강 위로 놓여진 출렁다리. 발끝으로 전해지는 흔들림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출렁다리 이름답게 출렁출렁 하는데요? 네. 앞에 밑에 보면서 가면 별로 안 무서운데 예. 바로 제 발 밑을 보면 조금 무서워요. 맞아요. 출렁다리의 아찔함을 느끼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덕분에 한낮의 찜통 더위도 잠시 잊게 됩니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금강의 물줄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출렁다리. 저 멀리 원골 인공폭포가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천천히 금강의 자연을 만끽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부엉산에 도착합니다. 여기 말고도요,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또 멋진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또 가보실까요? 네. 네. 월영산 출렁다리에서 금강을 따라 한 굽이 올라가면 금강 상류의 이야기가 잘 간직돼 있다는 금산의 명소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있다 해서 왔는데 여기는 그냥 잘 꾸며진 캠핑장 아니에요? 아, 캠핑장도 있고요. 저 안에는 또 금강생태학습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999년에 폐교된 금강초등학교인데요. 지금은 운동장을 오토캠핑장으로, 학교 건물은 생태학습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52년부터 폐교 전까지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던 금강초등학교. 빛바랜 사진 속에서 소중한 옛 추억들이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을 볼 순 없지만 대신 생태학습관으로 꾸며 금강 주변의 생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과거 금강 상류에서 관찰됐던 동식물의 표본과 실물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바닥에도 눈여겨볼 이게 전시물이 금강 있는데요. 물줄기를 바닥에 이렇게 장식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강의 물줄기를 따라 마을의 위치를 표시하고 전해 내려오는 풍습과 전설까지 알려지고 있는데요. 농바구시기는 뭐예요? 금산군 여기 부리면 쪽에 가면은요, 농처럼 생긴 돌, 바우고요. 끄시기는 사투리예요. 끌어내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농바우 끄시기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또 가뭄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이곳에 와서 농바를 끌어내리면서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남 무형문화재 32호인 농바우 끄시기. 농처럼 생긴 바위를 마을의 여자들이 끌어내린다는 독특한 전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한번 요 모형 보세요. 네. 다 안악들이죠. 여성들만 이 동아줄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예예요. 기우제는 많지만은 여성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특이한 예로 우리 금산군 부리면에 농바구식이라는 기우제가 있습니다. 정말 역사가 깊은 만큼 재미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쉼없이 흐르는 금강. 금산 출렁다리에서 만나보세요. 이번엔 금산의 자랑 인삼을 색다르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향기로운 꽃집인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푸른 식물과 화사한 꽃이 가득한 꽃집. 여기에 이색적이면서도 특별한 꽃다발이 있다는데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 여기 특별한 꽃다발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안 아. 보여가지고요. 네.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건가요? 인삼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금산 인삼 꽃다발입니다. 어여쁜 꽃 속에 턱하니 들어있는 것, 인삼이 맞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볼게요. 인삼의 변신을 기대해주세요.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고정을 할 거예요. 꽂아서 사용을 하면 상하기 때문에 네. 여기 몸에 몸뚱이에 하나 묶고 하나는 뇌두에 하나 묶어서 인삼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처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끈으로 인삼을 막대기에 살살 묶어서 지지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삼도 상하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꽃과 인삼 가지를 조화롭게 섞은 다음 속 포장지를 살짝 접어 꽃을 감싸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겉포장지로 감싸주면 인삼 꽃다발 완성! 짠! 너무 예쁘죠? 비주얼은 물론 건강까지 잡은 인삼 꽃다발. 금산에서 만난 인삼 플렉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삼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이랑 같이 말리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꽃은 포장을 벗겨서 꽃병에 꽂아 놓으시면 되고요. 인삼은 뽑으셔가지고 그냥 드시는 것처럼 똑같이 드셔도 돼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인삼 꽃다발과 꽃 바구니. 주는 기쁨도 받는 기쁨도 2배입니다. 여러분 금산에 오셔서 아름다운 풍광도 마음껏 즐기시고 또 이색적이고 건강한 꽃다발을 만들면서 감사의 마음 주변인들께 전해보는 거 어떨까요? 금산으로 놀러오세요. 금강의 시원한 물줄기가 유유히 흘러가는 금산. 아찔한 월영산 출렁다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옛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래오래 지켜가야 할 소중한 민속 문화입니다. 또 인삼의 건강한 기운을 담아 꽃다발로 만들면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금산에서 만나보세요. 인삼 꽃다발 싫다는 분 과연 있을까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계절이 바뀌는 시기 몸보신하는데 아주 좋은 선물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금산의 대표적인 명소죠. 월영산 출렁다리는 가볍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서 힐링 여행지로도 제격이겠습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문득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고즈넉한 사찰로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크루즈를 타고 일본의 사찰을 찾아가는 이색적인 여정,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싶다면 과거 불교 문화의 길을 따라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한일 사찰 투어 시작합니다. 바다의 신 용왕이 살던 용궁에서 따온 이름으로
해안 절벽에 세워진 이색 사찰 용궁사. 여러분 여기가 한국 3대 관음 성지로서 이 소원을 빌면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하거든요. 저도 소원을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여행길에 오르기 전 간절히 소원을 빌었는데요. 저의 소원은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계속해서 눈과 마음에 담으며 여행을 하고 싶어요. 과연 제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바다를 가장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국내에서 최초로 건조한 포화 크루즈. 여러분, 제가 크루즈를 타고 일본 오사카로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이면 오사카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 모든 여정이 또 여행의 일부분이잖아요. 배 안에는 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씩 함께 즐기러 가보시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야외 수영장.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보며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는 오늘 발이라도 담가봐야겠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멋진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더욱 낭만적으로 변신한다고요. 바다 위에서 맞이하는 특별한 아침. 오사카에서는 어떤 여행이 펼쳐질까요? 짐은 크루즈에 두고 가볍게 이동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17시간 만에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오사카에서 본격적으로 사찰 투어를 떠나보기 전에 일본에 왔으니까 또 배부터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일본의 맛부터 한번 느끼러 가보시죠. 나라현 나라시에 있는 일본 정식 전문점인데요. 다채롭고 정갈한 한상 차림이 나왔습니다. 제철 생선을 사용한 초밥부터 튀김, 절임류 반찬, 후식까지 한 번에 맛볼 수 있는데요. 메인 메뉴인 초밥을 먹겠습니다. 자, 역시 일본에 와서 초밥을 안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일본입니다. 제가 사실 일본에 왔나 아닌가 살짝 긴가민가 했는데 일본 맛을 딱 보니까요. 내가 일본에 왔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아, 초밥이 너무 맛있는데요? 역시 현재의 맛은 다르죠. 바삭한 새우튀김도 부드럽고 달콤한 후식으로 입가심도 완벽하게.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여행을 시작해 보는데요. 거대한 정문 남대문으로 들어서자 일본 최고 수준의 국보 금강 역사상이 반겨집니다. 여기가 일본 나라현에 있는 고대 사찰 동대사인데요. 짠! 진짜 너무 웅장하지 않나요?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만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또 알찬 내용들도 가득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가이드님. 자, 우리 가이드님, 네. 우리 동대사가 제가 듣기로는 한국 불교 문화랑 뗄 수 없는 존재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동대산이 한국의 불교 문화와 예술이 일본에 뿌리 내린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러면 오늘 볼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네. 가이드님과 함께 하나하나 네. 둘러보러 가보시죠. 리포터님, 여기 돌 색깔 보이시죠? 네, 다 다르네요. 네, 이 돌 색깔이 다른 이유가 불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아, 예,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색깔이 인도부터 시작합니다. 네. 불교가. 그리고 옆은 중국, 네. 그 옆은 한국, 제일 넓은 공간이 일본.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불교를 받아들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네. 길로 표현이 돼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대불전으로 향했는데요. 압도적인 분위기에 불상이 있었습니다. 아니, 밖에서 사찰을 볼 때는 그냥 웅장하다 정도로만 느껴졌는데 직접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부처님의 얼굴을 보니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불상의 손바닥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올라가 설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네요.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요. 중요한 스님을 모시는 법당인 팽기당.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동대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네 분의 스님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신 행기 스님이라고 하셔서 행기장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일본 전역으로 최초의 모금 활동을 하신 스님이라는데요. 인부들과 함께 모래도 나르시고 천문도 나르시고 아마 백제 후손으로서는 가장 큰 초랑을 받는 스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로벤 스님을 포함해서 네. 행계 스님이 백제 후손이라고 하니까 뭔가 자부심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일본 불교 문화가 네. 우리 한국 불교 문화에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 네.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사차 투어 두 번째 장소는 흥복사입니다. 일본 사찰에선 신을 만나기 전 손을 씻는 것이 기본 예의로 몸에 있는 부정을 깨끗이 씻어낸다라는 뜻인데요. 세 번 종을 두드린 후 준비한 동전을 넣고 마음속 간절한 소원을 빌어봅니다. 진심을 담아 적은 소원 팻말도 남겨보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과 행복 꼭 이루어주세요. 흥복사엔 많은 국보가 있는데요. 이게 흥복사 안에 있는 삼중탑인데요. 국보이기도 하면서 흥복사 안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삼중탑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돌로 된 탑을 생각했는데 이거는요 목조로 되어 있고 탑보다는 건물처럼 엄청 크니까 또 되게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이제 사찰 투어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한국해동용공사부터 멋진 크루즈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일본 오사카의 동대사와 흥복사까지 와봤는데요. 과거 두 나라를 잇던 불교 문화의 길을 따라서 와봤습니다. 사색도 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던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코스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좀 더 이 멋진 풍경을 마음에 담아갈게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식과 힐링이 가득한 사찰 투어.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국내에서 최초로 건조했다는 크루즈. 와,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좋은 크루즈를 타고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편안하게 여정을 즐길 수 있고요. 또 고대 불교 문화의 숨결까지 느낄 수 있는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특별한 여행 코스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변해가듯 건물도 시간이 흐르면 낡고 허름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장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건축은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시대에 따라 건물이 새로운 변신을 꾀하면 거기서 즐거움이 찾아오는데요. 이런 순간을 포착하는 안목, 변화가 주는 행복이 있죠. 폐허 속에서 새로움을 향해 돌진하라. 낡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이 일어나는 곳 찾아볼까요? 창고의 특별한 변신. 군산시 대야면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대야시장인데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오일장입니다. 이곳 대야는 도로와 교통의 요충지여서 예로부터 큰 장이 섰대요. 대야 5일장에는 약 300m 거리에 전통시장이 형성되는데요. 계절 농산물과 따뜻한 인심을 만날 수 있죠. 없는 게 없는 대야장,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랑받는답니다. 이곳 대야역을 중심으로 장이 섰고 한때 굉장히 번성했던 곳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쌀을 수탈했던 역사 속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곡창지대였던 대야에 커다란 곡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짠가? 이 붉은 벽들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 붉은 벽돌부터 해서 이 건물 전체의 분위기가 옛것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네요. 한 장씩 쌓아 올린 붉은 벽돌 건물을 만지면 시대의 전율마저 느껴지죠. 안녕하세요.
건물 전체가 감성 가득이에요. 대야가 이렇게 너른 들이라는 뜻으로 가지고 그 곡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마을에서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곡물 창고로 한 60여 년 전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젠 쓰지 않는 곡물 창고. 골조는 살리면서 새롭게 변신했는데요. 실내 인테리어를 하며 햇볕이 들어오는 천장, 눈, 비가 잘 처리되는 지붕도 만들었죠. 그렇게 시간의 흔적을 품은 새로운 카페로 변했습니다. 왜? 여기에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진짜 나무예요? 예, 진짜예요. 와, 너무 예쁘다. 90년 된 팽나무가 자리하니 자연 속의 유럽 감성 느끼는 공간이 됐습니다. 이국적 분위기를 물씬 느끼며 즐거운 상상도 해보는데요. 건물 안과 밖의 새로운 조화는 멀티버스 세상으로 들어온 기분을 느끼게 하죠. 와, 이렇게 흔적이 묻어나오는 건물도 너무너무 감성 가득하고 예쁜데 이 안에 진짜 나무가 들어와 있다니. 손님들이 많이 이뻐가지고 옆에서 사진을 찍고 뭐 유럽 거리 같다고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실 공간을 지나 카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높은 층고에 매달려 있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공간을 환하게 만들죠. 그리고 유럽의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간 듯한 곳. 여기서 사진 찍어줘야죠. 멋진 포즈로 찰칵! 유럽 감성 느끼는데 곡물 창고벽에 있던 글씨를 살린 것이 킬링 포인트. 지난날 곡물이 쌓여있던 곳엔 이젠 그때는 상상 못했던 이국 감성 힐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볼 거 다 봤으니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베이커리 카페답게 다양한 빵들이 가득한데요. 맛있어 보이니 빵을 집는데 자꾸자꾸 욕심나죠? 빵이 너무 귀여워요. 치명적인데요. 카야잼의 원료인 판단잎으로 만든 시럽과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라떼. 라떼 시절 생각하며 라떼 한 잔. 행복이 세팅됐죠? 우리가 카페를 올 때 힐링과 이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맛! 이 카페의 맛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본격적으로 맛을 보는데요. 블루베리 파이에 단짠단짠 무화과 식빵까지 식욕 확 당겨지죠? 와, 빵도 빵인데 이 안에 에멘탈 치즈가 듬뿍 들어가 있어요. 맛있겠다. 자꾸 먹게 되는데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기분 좋게 먹으면 칼로리는 무조건 제로. 다이어트 걱정 말고 오늘은 그냥 누리자고요. 아, 행복해. 와, 예전에는 쌀 창고였던 이곳, 이제는 맛과 분위기, 그리고 감성으로 가득 차 있네요. 군산 여행 온다면 정말 꼭 들려봐야겠어요. 전깃줄에 참새? 두 번째 창고의 특별한 변신. 사장님! 여기는 뭔데 이렇게 총소리가 나요? 아, 여기요? 우리 페인트볼 아시나요? 네. 페인트볼로 가지고 시가전 위주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 군복인데요? 옷은 몸에다가 군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군복에다가 몸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의 장병들에게 군복을 하사하는데요. 여기 어설픈 여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비장하죠? 오늘의 전사들, 전투가 코앞인데 군기가 빠져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드넓은 공간 앞으로 서바이벌 참전하십시오. 첫 게임은 1구역. 행동 개시. 누구 따라가! 쏠 뻔했어. 앞에 적군이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무서워서. 다른 팀
힘이에요? 도망가자, 후퇴, 후퇴. 후퇴.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맞아요? 그럼요. 우리 선생님 어디서 이렇게 빙그럽소. 서바이벌장으로 활용되는 폐건물, 뭐 하는 건물이었을까요? 7, 80년대 비단실을 뽑는 공장이었답니다. 이젠 세월의 흔적 찾아 사진작가도 찾는 곳이죠. 여기 공장 부지가 11,000평 정도 됩니다. 11,000평이요? 그럼 저 끝까지 다 공장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11,000평의 공장 부지라면 아마 무주 지난 장수 중에 아마 유일한 공장이지 않을까. 이 건물은 비단을 짜서 창고로 쓰던 비단 창고 건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제사 공장을 활용하시게 된 거예요? 무주에 들어와서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너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공장이, 닫혀있던 공장이 너무 아까워갖고, 자, 게임장과 카페를 한번 활용해볼까 하는 생각하에 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전성기를 추억하는 사진 속엔 당시 지역 경제를 이끌던 일꾼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때의 영화는 사라지고 지금은 추억의 조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장 한쪽은 카페로 바뀌었죠.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면은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앞으로 이 남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제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창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창고들을 헌책들로 꽉 채워서 많은 사람들이 책도 보고 오고 뭐 그런 문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와, 그럼 이 넓은 부지가 다 헌책으로 뒤덮이는 거죠? 그렇죠. 무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삶은 어느 시대나 치열한 전쟁. 그 시절을 보낸 세월의 흔적이 남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우린 어느 순간에나 달콤한 인생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창고의 특별한 변신을 만나보세요. 그 소중한 보물을 놓치지 마세요. 빨간 벽돌 외관이 참 예쁘네요. 내부도 아기자기해서 사진 찍는 재미도 쏠쏠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아픔을 간직했던 쌀 수탈 창고가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힐링 장소로 변신했는데요. 낡은 창고의 의미 있는 변신 잘 만나봤습니다. 길고 긴 더위를 이겨낸 우리 몸, 이제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기를 보해주는 보양식 한 그릇 어떠신가요? 각양각색 매력이 넘치는 보양식 맛집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여름. 더위와의 긴 레이스에서 지지 않으려면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법. 오늘은 시청자가 추천해주신 보양식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보양식은 그린그린님이 추천해주신 장어. 장어는 보양식 중 보양식으로 꼽히는 음식인데요. 광주에서 장어 맛집으로 이름난 이곳은 무려 국내 1호 타이틀을 가진 장어집입니다. 국내 1호 무한생제 장어를 취급하고요. 그리고 가족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장어집입니다. 무항생제 80여 가지 이상의 항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해양수산부에서 거쳐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민물장어에서 그 국내 우리 1호입니다. 그게 저희 양식장입니다. 그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이거는. 최상의 수질 관리 공법으로 무항생제 양식을 한 장어만을 직거래로 취급하는 곳. 네, 장어는 직접 이게 냉장고에서 손님들이 구입하시고요. 600도 이상의 커피나무 참숯에 1차 초벌을 합니다. 600도 해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맛있게 절단한 다음에 2차로 고기로 가서 이제 굽고 있습니다. 장어는 맛과 영양만큼이나 굽기 난이도가 높은 생선인데요.
잘못하면 타버리거나 덜 익기 쉬워 맛집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보통 초벌을 해주는 편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초벌은 기본, 입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직접 다 구워주는데요. 기계로 잘라 일정하고 반듯한 단면 덕에 세워 굽기 편하답니다. 민물 고기는 숯불은 아주 고기 굽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객님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구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쫀득함을 넘어 탄탄한 식감을 자랑하는 이곳의 장어. 이 정직한 맛은 살이 탄탄하고 육질이 탄탄하고 근데 구웠을 때 느끼하지 않는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8개월에서 1년 이상의 고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먹다 보면 텅텅 비어버리는 불판 위. 그 전에 후식을 주문해두는 센스. 장어뼈와 살을 넣고 푹 구운 장어탕과 야관 문물로 더욱 고소해진 숭늉까지 들이키면 올여름 더위 사냥 제대로 성공입니다. 두 번째 보양식은 더위야 가라님이 추천해주신 주어탕.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이면 더위가 뭐예요?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미꾸라지. 팔 떼기는 것만 봐도 힘이 좋아 보이죠? 신선한 국내산 미꾸라지를 세척기에 넣어 굵은 소금과 함께 씻겨주고 된장 푼물에 삶아 혹시 모를 비린내를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저희 집 추어탕 같은 경우는 2번을 갈아서 뼈나 지느러미, 비늘 같은 게 일체 안 들어가서 거의 미꾸라지의 그런 기릿한 맛이 없고 깊게 우려내서 끓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삶은 무청 시래기와 양파, 들깨 등을 갈아 넣은 비법 양념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내면 이곳만의 걸쭉하고 구수한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일단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큰 추어탕이 있고 다슬기, 우렁 추어탕으로 해서 다양한 식감이나 맛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브에 관련된 건 추어 군만두, 추어 물만두, 그리고 추어 튀김 이렇게 있어요. 이곳 역시 갓 지은 뜨끈한 솥밥을 내어주는데요. 당연히 솥밥에 밥 먼저 덜어놓고 추어탕 맛을 좀 볼까요? 저희 추어탕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입 먼저 드셔보시고 취향에 맞게 다진 마늘, 다진 고추를 넣어서 맛의 변화를 느껴보시면서 즐기시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추어탕은 시작부터 밥을 말아 더욱 걸쭉하고 든든하게. 일단 추어탕은 보양식이기 때문에 여름에 먹어도 힘이 나고 추운 겨울에 먹으면 몸에 열이 나서 더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어탕이 아주 영양적이잖아요. 무청도 들어가서 미용에도 좋고 원기 회복에도 좋아서 언제나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청자 추천 보양식은 이쁜잉님의 쌍화차. 쌍화차만큼 몸에 좋은 것도 없죠. 오늘의 쌍화차는 양림동 한편에 자리한 고즈넉한 한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약사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전통차 전문 찻집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전통차를 재해석해서 새롭게 전통 다과와 함께 한상 차림으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 메뉴는 쌍화차인데요. 저희 쌍화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저희 동의보감 원반 그대로 달이고 있는 동의보감 쌍화차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만의 레시피로 2배 더 진하게 달이고 있는 프리미엄 쌍화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재랑 재료들을 다 직접 배합해서 약탕기에 달여서 만들고 있어요. 특히 쌍화차 같은 경우는 약탕기에서 15시간 동안 달여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려 15시간을 달인 쌍화차는 유통기간도 보장하고 보관도 편리하도록 포로 포장해 두는데요. 선물용으로 인기가 아주 좋답니다. 주문과 동시에 따뜻한 쌍화차는 냄비에 데워서 차가운 쌍화차는 얼음과 함께 손님상으로 나가는데요. 다과와 함께 한상 차림으로 내어줍니다. 요즘 전통차를 전문으로 하는 집이 거의 없어서 어르신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고 또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새롭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 정말 한국의 전통차를 맛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한방차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콤달콤한 오미자 정류차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드시기 좋은 캐모마일 과일차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맛보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차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매일 마시는 커피 대신에 쌍화차나 전통차 한 잔 어떠세요? 믿고 보는 시청자 맛집에서 믿고 먹는 시청자 맛집. 이제는 믿고 가는 시청자 맛집으로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보양하러 가세요.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와 추어탕, 거기에 이 한약사가 동의보감 속 재료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었다는 쌍화탕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몸에 좋겠지만 저는 특히 이 허준 선생의 숨결이 느껴지는 쌍화탕이 정말 궁금했는데요. 꼭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일편단심이라는 꽃말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화. 네, 맞습니다. 바로 무궁화죠. 그런데 이 무궁화 가운데서도 세계적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귀한 무궁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동 무궁화라고 하는데요. 그 귀한 자태를 전국시대 카메라가 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 무궁화.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궁화가 존재하지만 유독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닮은 무궁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에서 그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 무궁화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편안할 안자에 동쪽을 나타내는 동. 이름만 들으면 조용한 곳일 것 같은 고장이지만 예로부터 이곳은 나라가 위기를 처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던 지역인데요. 그 전기를 이어받은 꽃이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안동 무궁화를 되짚어 보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 안동 무궁화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오늘은 그 안동 무궁화가 심겨진 유적지를 찾아서 가는 투어에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모양도 특징도 달라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넘쳐났던 안동 무궁화. 여기에 의미를 되새기며 보존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동 무궁화 보존에는 예안 항교에 심어져 있던 안동 무궁화의 보존 보급하기 위해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에 설립되었습니다. 안동 무궁화 보존회에서는 2025 안동 무궁화 축전을 꽃으로 기억하다는 주제로 안동 무궁화 투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신에 깊게 연결되어 온 안동 무궁화. 보존회에선 안동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따라 무궁화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안동 무궁화 축전 행사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특별하게
안동 무궁화를 찾아서 독립의 여운을 담고 심었던 그 역사 현장을 같이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투어이긴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매 한 가지, 정보도 찾고 마음도 다져보며 여행 떠날 준비 완료! 일제강점기 무궁화는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심는 것만으로도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향교에 심어져 있던 안동 무궁화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동 무궁화의 성지거든요. 오신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본이 억세했던 모양이에요. 그 전에 이걸 집에 가서 키우던 분이 새로 갖다 심은 배경이거든요. 여기가 마을에서 한참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옮기는 것이 아니다. 안동 3.1 만세 운동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예안. 향교에 있던 무궁화는 지역의 역사와 함께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유교적 이념을 통해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투철했던 안동. 그 속에서 피어난 정신들은 다양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안동을 대표하는 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도 그중 한 사람. 안동 무궁화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서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되짚어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할 수 있는 무궁화처럼 어려운 현실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조금만 마음을 내어서 또 한 번만 더 기억을 해주면 안동 무궁화가 우리 독립이 된 것처럼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았던 안동 무궁화. 1992년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 표본을 보존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원목이 사라지자 복원 과정을 거쳤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안동 곳곳에 심어졌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안동 무궁화 동산입니다. 3.1운동 기념비 주변에는 안동 무궁화 원종이 있고요. 그 이후에 2세대, 3세대로 보이는 화합, 삼천리, 우전 등 다양한 종류가 함께 피고 있습니다. 안동 무궁화 동산은 보존의 회원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한번 꽃을 피우면 낮밤 상관없이 피어 있다는 안동 무궁화. 그 독특한 특징과 역사적 의미 덕분에 찾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안동 무궁화를 기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터키! 네, 감사합니다. 꽃으로 기억하다. 작지만 소박한 모습, 단아한 기품까지 갖춘 무궁화. 그 의미를 살려 한자 한자 적어내려 가는데요. 붓으로 그려낸 의미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더해갑니다. 이어서 펼쳐진 발레 공연. (3.1운동) 이후 옥중에 갇힌 독립운동가의 염원을 표현한 발레 공연. 이 안동 무궁화가 함께하니 그 의미가 배가 됩니다. 지역 유림에서 시작된 안동 무궁화 사랑. 이제는 시대를 넘어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음을 담은 아이들의 노래 소리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묵직하게 전해집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하나의 꽃을 이룬 안동 무궁화. 지역의 생각들이 모여 지금의 안동 무궁화가 보존되고 발전해 왔는데요. 안동 무궁화에 대한 작은 실천과 바람들을 벽면 가득 새겨봅니다. 채워진 글만큼 안동 무궁화에 대한 미래도 더 밝아지겠죠? 안동 무궁화 보존대 화이팅! 네! 무궁화야 뭐 전국에 어디 가도 있지만 안동 무궁화는 특히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대단해요. 무궁화 축제를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열기가 대한민국 용성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끈기와 생명력 그리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피어나는 모습까지 안동과 참 닮아있는 안동 무궁화. 독립운동의 근간을 이룬 꽃에서 지역의 정신을 이어가는 꽃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동 무궁화는 꽃 모양과 나무 크기, 개화 기간 등 모든 것이 일반 무궁화와는 다른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2011년 고사한 원목이 시민들의 노력으로 복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귀한 안동 무궁화가 대한민국 곳곳에서 멋진 자태를 뽐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갈증이 나거나 시원한 게 당길 때 톡톡 터지는 탄산음료 많이들 찾으시죠? 그런데 탄산음료를 비롯해 대부분의 음료에는 이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액상과당은 체내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간의 염증과 지방간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당분이 포함된 음료보다는 물을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